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에러에 대한 처리 구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에 대한 구문 처리, 에러에 대한 처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0을 나누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택 트레이스에 에러의 표시가 나서 그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같은 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나는 것을 try catch 구문으로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ry catch 구문으로 바꿔주면 이걸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플로우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이 에러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에러를 그냥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try catch 구문에 그냥 프린트 라인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그걸 찾아서 캐치를 해서 그냥 찍어주고 로직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print stack trace 함수를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ex가 except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이 되어 있으면 exception에 가면은 exception은 language 안에 들어있는 language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여서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 EX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그 친구가 이 에러 EX 로컬 변수에 적히게 되고 이 함수 중에 print stack tra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t stack trace를 하면은 시스템 아웃으로 에러의 스택 트레이스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exception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 보시면은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exception은 클래스이고 상위 클래스가 뭐라고 되어 있죠? exception의 parent 클래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작게 보이네 진짜. throwable이 parent로 되어 있죠. throwable을 상속받은 exception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throwable이 에러의 기초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예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try catch 문으로 우리가 그 에러를 로직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러를 여러 가지 경우로 저희들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product codes. 이 product code 예제에서는 처음에 실행을 해서 스캐너로 우리들이 인풋을 칩니다. 인풋을 치는 걸 받아와서 next 라인으로 저희들이 친 것을 스트링으로 받아온 다음에 그것이 스탑이 아닌 동안에는 계속 이 while 루프가 돌아갑니다. 스탑이 아니면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돌아갈 때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이 코드에 이게 뭐겠습니까? 요 친구 character at
그러니까 코즈 스트링에서 9번째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부터 시작하면은 10번째에 해당하는 거 인덱스 9번째 그거 보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에 가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스트링 클래스의 character at 함수. 자,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밸류를 리턴해 줍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좀 더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first 캐릭터는 인덱스 0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대부분 자바에서는 그냥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여기에서 9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번째 캐릭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10번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존이라는 로컬 베리어블의 선언을 어사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코즈의 서브스트링 서브스트링은 어떤 함수이죠? 숙제에도 나왔던 거 스트링의 일부를 잘라내는 함수죠. 서브스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브스트링 보면 어떻게 돼 있죠? begin 인덱스하고 end 인덱스를 잘라낸 스트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경우에 4, 8이라고 하면은 네 번째부터 인덱스 네 번째부터 그러니까 제로가 H고 1이 A고 M이 2고 B가 3이고 U가 4죠. 그러니까 U부터 시작해서 8번째 있는 것까지 U, R, G, E 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4개가. 서브스트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서브스트링 함수를 쓰시면은 스트링의 서브스트링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그걸 찾아내 가지고 맞는 것을 벌리드한 숫자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R이고 2000이 넘으면은 밴드의 숫자를 올려주는 로직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예를 들어서 product 자, 여기에 프로덕트 코드를 넣으라고 그 프린트 라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프로덕트 코드를 잘못된 걸 한번 넣어 볼게요. ABBB 이렇게 ABBB를 넣었습니다. ABBBD ABBB를 넣으면은 여기 뭐라고 찍혔죠? improper code length라고 찍혔습니다. 그거는 여기 중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캐치 2개 중에 어떤 거? 첫 번째 걸로 간 겁니다. 첫 번째 걸로 가서 다시 넣으세요라는 여기로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9번째 인덱스를 찾지 못하도록 잘못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난 겁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서 에러 난 것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여기서 캐치된 익셉션을 어디서 났는지를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에서 찍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AABB 같이 잘못 넣으면은 지금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스택 트레이스로 찍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더 넣었죠.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메인 함수의 30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30번째 라인 메인 함수의 30 이게 컴파일이 잘못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AABB라고 넣으면은 아이고 그렇지 30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난 게 맞습니다. 30번째 에러 여기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인덱스가 찾아지도록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굉장히 긴 스트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통과를 했을 겁니다. 요거는 통과를 하고 여기서 서브 스트링을 가져와서 37 가져오면 이게 뭐가 되겠죠? 제가 다 AAA를 굉장히 길게 넣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뭐가 되겠죠? AAA가 있는데 그거를 integer.parseInt 하면 뭐가 될까요? 인테저로 바꾸도록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저로 바꾸라고 하니까 여기서 인테저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그 에러가 난 것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갔습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 Number format exception. 자, 그래서 이 예제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try catch 구문이 캐치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string index out of bound exception도 캐치를 했고 number format exception도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종류별로 저희들이 캐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캐치 구문을 여러 개 써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이 난 것도 한번 찍어보죠. print exception, print stack trace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AAAAAA 길게 넣으면은 31번째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31번째 가보면 여기 parse int 그러니까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꾸라고 하는 로직에서 에러가 난 겁니다. 즉 이거는 두 번째 에러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에 대한 처리를 여러 종류 경우에 대해서 잘 하고 싶으면은 즉 예를 들어서 improper code length다 라고 보여주고 싶으면 string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캐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 아니면 숫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에러가 났다고 하고 싶으면 number format exception을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넘버가 아닙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종류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finally 구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구문 이렇게 try catch 구문이 생겨서 try 내의 로직이 수행이 되고 그게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하면은 catch로 넘어갑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 로직이 다 수행이 되고 그래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나거나 안 나거나 다 finally 구문을 한번 거치고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finally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finally 구문을 넣으면 됩니다. finally 구문을 넣으면 되고,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finally를 캐치 마지막에 넣고 그냥 finally 구문 내라는 로직을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닫고 이거 닫고 run AAAA 길게. 자, 그러면은 AAA 제가 스트링을 넣기 때문에 똑같이 넘버 폼의 exception이 발생하고 이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고 내려간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에러가 나도 finally는 거쳐서 지나간다.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숫자를 길게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 길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서브 스트링 세 번째, 네 번, 일곱 번째를 잘라내면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스트릭트 내에 2222가 2222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안 됐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안 되고 이 로직이 수행이 될 것이고, 된 다음에 finally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에러가 없을 때도 finally는 마지막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try 로직 내에 에러가 있거나 없거나 finally로 마지막에 지나가는 겁니다. 에러가 나면 캐치 구문에서의 로직이 실행이 되고 finally로 하고, 에러가 안 나면 캐치로 가지 말고 try 내의 것만 실행이 되고 finally로 하고. 전달이 됐나요? 그 finally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이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finally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내려온 이유는 아마 요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끼리는 순서가 돼 있는 게 맞는데, finally가 마지막에 실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으면 뉴메릭이 아니라고 나오고 다시 finally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inally 구문은 마지막에 항상 실행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질문? 위치는 맨 마지막. try,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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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finally 스테이트먼트는 try, catch의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얘는 catch를 2번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finally를 넣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이유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 로직은 항상 실행되게끔 해주고 싶을 때. 아니, finally 없이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변수로 try를 시작하기 전에 불리언으로 is error를 내가 false로 해놓고 is error를 false로 해놓고 try catch 문이 발생이 되면 is error를 true로 만약에 세팅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is error가 true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그렇다면은 try catch에서 catch로 빠졌었더라면, 에러가 발생했더라면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알아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함수여서 리턴 값을 여기서 리턴을 만약에 마이너스 1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파이널리는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파이널리로 왜 묶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파이널리로 묶지 않고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로 내려놓으면 어차피 실행이 될 건데 그 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에러 캐치한 로직 내에서 함수를 리턴해 버리거나 다음으로 안 내려가게끔 로직이 구성이 돼서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개런티 해주는 로직이 파이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파이널리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지. 리턴에서 끝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어떤 단순한 함수였다면 리턴 마이너스 1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인티저를 리턴하게 되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에러에 대한 처리를 클리어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무조건 트라이로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에러가 나건 안 나건 간에 파이널리를 실행시켜주고 끝내도록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밑에 거는 한 번 걸렸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걸렸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걸렸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캐치를 할 때 제가 가장 일반적인 것 캐치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는 다른 에러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다른 에러를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종료 AAAAA
수정. 그 걸리는 거 다 통과됩니다. 걸리는 거 다 통과됩니다. 걸리는 거 다 통과됩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걸리는 게 다 되는데 스로우어블은 안 걸리네. 이건 저도 처음 확인했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AAA라고 하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발생하고 여기에 익셉션이 이 익셉션이 이거 익셉션의 페어런트입니다. 페어런트. 자, 넘버 포맷 익셉션을 가볼게요. 넘버 포맷 익셉션. 넘버 포맷 익셉션은 익셉션의 자손이죠. 익셉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의 하나의 종류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게 수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익셉션을 하나 더 캐치를 해봤어요. 일반적인 익셉션. 그러니까 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에러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한 번만 걸리면 실행이 안 됩니다. 한 번만 걸리면 다음 밑에 거는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치문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습니다. 캐치문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가 걸리면 그 하나만 걸린 것만 수행이 되고 나머지 걸린 것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도 아니고 스트링 아웃 오브 익셉션도 아닌 걸 처리하고 싶으면은 일반적인 익셉션을 캐치를 해주면 되겠지. 전달이 됐습니까? 둘 다 걸리면 지금 확인한 것처럼 처음에 걸리는 거 하나만 캐치가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게 익셉션이고, 익셉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스로우어블이에요. 스로우어블. 스로우어블이 가장 최상위의 에러를 표현하는 클래스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로우어블을 여기에 만약에 쓰시면은 여기에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이 나왔는데 모든 에러는 스로우어블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싶으면 스로우어블을 캐치를 하거나 또는 익셉션을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에러에 대한 처리를 잡아서 할 수 있고, 특별히 하고 싶으면 캐치의 여러 종류대로 하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스로우어블이 더 상위 클래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스로우어블이 더 제너럴한 거지. 스로우어블이 더 제너럴한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로직 내에 스로우어블을 캐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스로우어블을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파이널리에서 에러를 뜨면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그 로직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트라이 캐치로. 근데 파이널리 내에서는 에러가 날 만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파이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고 쓴다든지 그런 식의 에러가 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 여기서 또 트라이 캐치로 또 해줘야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트레이스가 찍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exception, scope, propagation하고 scope. propagation. 자, 여기서 제가 exception scope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exception scope 클래스. exception scope 클래스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level 1이라는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level 1이라는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level 1이라는 함수에 가보면은 level 1에서는 level 2를 실행을 한 겁니다. level 2를 실행을 한 겁니다. 레벨 2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벨 2에 가면은 다시 또 레벨 3를 실행을 한 겁니다. 레벨 3를 실행을 한 겁니다. 레벨 3를 실행을 할 때 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레벨 2로 호출하고 레벨 2에서 레벨 3로 호출하고 레벨 3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에서 레벨 3에서 에러가 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레벨 2 여기서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캐치를 해서 그 프로블럼을 익셉션으로 받아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어느 위치에서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하면은 어느 위치에서 났는지 볼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벨 1 엔딩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레벨 1이 엔딩이 됐고 레벨 2는 엔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 3 내에서도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레벨 3 엔딩도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익셉션의 하이라키가 있고 스로우어블이 최상위, 그 다음에 익셉션. 대부분 스로우어블 아니면 익셉션을 캐치해서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특별한 타입 패턴이 있는데 에러를 처리하는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로우어블에 넣는 방법이 있고 스로우어블에 안 넣고 함수 자체에 익셉션을 스로우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직 내에 트라이 캐치로 처리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트라이 캐치로 로직 내에 하기 싫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함수의 스로우 형태로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reating exception을 보겠습니다. creating exception. 자, 여기서는 여기 내에서는 함수에 대한 로직이 처리가 되는데
try catch로 여기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try catch로 여기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직 내에 try catch로 만들지 않으면 함수의 선언에 throws exception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제로. 뒤에 예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 IO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을 할 때 파일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일이 없을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파일을 쓰라고 했는데 그 파일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으면 오버라이트를 하기가 어려워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일 관련해서는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파일을 만들 때는 에러를 꼭 처리하세요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파일을 사용하고 싶어서 파일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빨간 줄이 있습니다.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자바랭 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랭 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찾아보죠. 파일 이거는 어디 밑에 있죠? IO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IO에 있는 파일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 임포트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 때 컨스트럭터에 보면은 패스 네임을 넣어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패스 이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스 네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중에 create new fi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reate new file my 파일 내에 create new file이라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create new file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create new file 할 때 만들어져 있을 때 보면 throws IO exception이 뒤에 달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IO exception을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용할 때는 꼭 IO exception을 처리를 꼭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modified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여기에는 throws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컴파일이 진행은 됩니다. 작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last modified 말고 create new file을 실행을 시키면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create new file에는 throws IO exception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에러를 꼭 처리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try catch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함수 메서드에 throw exception을 넣어주거나,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try catch.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IO exception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에러 중에 exception 중에 상속을 받은 IO exception이라는 좀 특별한 input output과 관련된 에러를 나타내는 IO exception이 throw가 되는 경우입니다. exception에 상속을 받은 IO exception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IO exception을 이렇게. 근데 IO exception이 in-out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create new file에는 throw IO exception이 달려있기 때문에 꼭 그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try catch로 처리해주기, 로직 내에 처리해주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로직을 처리하기 귀찮으면 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처리를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throws IO exception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내 로직 내에서 try catch로 내가 에러를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을 하는데 이걸 부른 호출한 사람에게 처리를 하라고 throws IO exception을 떠넘기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기에서는 checked, unchec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hecked는 이제 throw try catch로 해서 내부 내에서 로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unchecked 같은 경우는 그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넘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 함수에 대한 exception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사람에게 이 처리를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라고 넘기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 트레이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함수.
이 경우에서는 왜냐하면 메인 함수가 public static void이기 때문에 커맨드에서 외부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스태틱 를 만들고 여기 내에서 이 로직을 넣고 이 처리를 이걸 호출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가 이 퍼블릭 보이드 내에서 내 스태틱 함수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try catch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try catch 이렇게 자, 무슨 말이 전달이 됐나요? 지금은 메인 함수가 외부에서 실행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스로우를 해버리면은 그 실행한 커맨드 라인에서 알아서 하도록 우리의 처리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에 throws exception이 떠넘기게 돼 있지만 그걸 호출한 곳에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떠넘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들이 원하면 try catch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또 질문? 그렇지. 또 잡아서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원하면. 그치, 원하면 할 수 있지. 원하면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대한 에러 처리를 또 try catch finally로 또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파일 IO exception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reating exception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creating exception. 자, 여기 보면 25하고 40 사이에 값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25하고 40 사이에. 근데 제가 이 로직을 55 잘못 넣어 보겠습니다. 잘못 넣으면 여기서 if 구문에서 잘못 넣은 로직이 만들어져서 throw 구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throw 구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 problem은 out of range exception입니다. out of range exception을 throw를 한 로직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내부 로직상에 throw가 있죠. throw가 있기 때문에 이 throw를 내부적으로 try catch로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떠넘기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 떠넘겨서 그냥 실행하는 커맨드 라인에서 그냥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throw를 한 결과가 이걸 실행한 사람 그 실행한 쪽에 이 exception을 던져버리는 거지. 여기서 더 이상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 min, max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throw를 하게 되면
이거를 실행한 사람에게 이 에러를 전달시키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메인 함수가 가장 최후단의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냥 커맨드 창에 보여주는 걸로 끝나게 된 겁니다. 또 질문? 에러를 던지는 거. 그거를 호출한 사람, 호출한 쪽에 에러를 던지는 거. 아니,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커맨드 창에 에러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내가 명시적으로 찍어주는 거고, 스로우를 하면 함수가 더 실행이 안 되고 그 함수의 결과가 다 실행이 안 된 채 익셉션을 그 함수를 호출한 사람에게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거를 메인 함수에 넣지 말고 public static void my method라고 넣어서 이거를 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자, 아까 전에 예에서는 파일을 할 때 create new file 해서 create new file이 throw를 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었죠.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함수 호출한 쪽에 책임을 넘기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면 이걸 호출한 친구는 에러를 또 명시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처리를 해주거나 또 넘기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try catch로 묶어주는 거고, 이거를 안 하고 싶으면은 다시 이 친구를 또 호출한 친구, 지금 호출한 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한 바로 최후단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던져주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40을 넘은 숫자를 넣은 경우에 이 에러가 발생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된 채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 여기서 에러가 이거는 실행한 사람에게 처리를 넘긴 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try catch exception 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creating exception 25에서 40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5를 넣어 보겠습니다. 55를 넣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이 되고, 그 에러가 try catch 구문의 catch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제가 명시적으로 찍으라고 해준 겁니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해주라고 해서 요게 찍히고 그 다음에 end of the program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또 질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my void 메서드의 return 타입을 인티저로 해보겠습니다. 인티저로 해서 이게 다 수행이 되면은 void로 하고 예, 인티저로 해봅시다. 인티저로 하고 이게 실행이 잘 됐으면 return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이 결과를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55를 넣었습니다. 이때 55를 넣으면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트라이 캐치를 외부에서 잡을 필요가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55를 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온 이유는 55를 넣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가 발생하는데 finally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에러는 발생은 하지만 try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꼭 이걸 한번 실행해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인테저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 친구가 나가게 된 겁니다. 에러는 이 로직 내에서는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에러가 명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사실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이그젬플에서는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많은 것을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 에러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 try catch로 로직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메서드 선언 옆에 throw 해서 에러를 넘긴다. 그러면 그거를 호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를 넘기게 된다. 그리고 try catch 구문에서 try가 들어가건 catch가 돼서 에러가 발생하건 finally는 무조건 실행이 된다. 그래서 finally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마지막 작업을 최후 수단으로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throws 에러가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사용한 쪽에서 그 처리를 감당해줘야 된다. 감당할 때 try catch로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또 넘긴다.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됐나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오늘의 그 에러에 대한 처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파일 IO exception에 대한 에러를 말씀드리고 예제를 한번 보면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마지막 예제인데 파일을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라이터, 버퍼 라이터, 프린트 라이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파일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넣고 파일을 마지막에 클로즈 하는 겁니다. 파일을 크리에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테스트 데이터가 실행이 됐는데, 자, 이 친구가 어디에 실행이 됐는지는 넷빈즈가 자기가 정해 놓은 그 실행하는 곳에 저장을 시켰을 겁니다. 여기 클래시스에 있는 곳에 실행을 시켰을 겁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자, 이게 줄 띄운 겁니다. 줄 띄운 건데 노트패드에서 제대로 못 보여줘 가지고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가 이렇게 엉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라인 브레이크고, 자, 이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지우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하면은 위에 폴더에 올라왔네. 위에 폴더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위에 폴더. 이 친구가 여기에 이거는 넷빈즈의 환경 문제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CMD로 하면 자기가 실행된 클래스 그 파일 내에 실행이 되고, 넷빈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 다시 run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이 파일이 다시 생겨져 있습니다. 노트패드에 열면 랜덤 넘버가 몇 줄, 몇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열고 가지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래도 만들어지네. 이거는 지금 에러는 발생이 안 됐는데, 이 파일을 쓸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일 포인터가 다른 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디스크가 가득 찼거나 아니면 디스크에 파일을 라이트할 상황이 안 되면은 이 상황 내에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 out close에 가볼게요. out close. 이 out 파일은 print writer입니다. print writer. 여기에 close에 가보겠습니다. close에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만들 때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파일 라이터. 지금 어디서 났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파일 라이터에서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파일 라이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파일 라이터에 스트링을 넣는 걸 만들면 여기 파일 라이터를 만들 때 throws IO exception이 들어있죠. throws IO exception이 들어있습니다. 파일 라이터를 만들 때 스트링을 넣어서 만들 때 IO exception이 꼭 throw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throw가 명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ry catch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메인 함수 마지막에 throws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그 에러 처리하는 여러 가지 로직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한 것은 뭐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y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로 잡을 수 있고 여러 개 종류별로 캐치를 잡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finally가 처리가 된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할 때 throws가 되어 있는 함수는 사용할 때 try catch로 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에러를 위로 던질 수 있다. 예, 이 정도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